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마 제일 중요한 토픽을 아마 다루게 되는 것 같습니다. Finite State Machine, FSM이라고 그러죠. 유한 상태 기계라고 번역합니다. 자, 이것의 응용으로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 전자 도락처럼 어떤 비밀번호를 순서대로 집어넣으면 이거에 대한 비밀번호 검출하는 거라든지 또는 BCD를 그레이 코드로 변환한다든지 BCD를 3초가 코드로 변환한다고 할 때 이걸 이 BCD 4비트를 동시에 넣어주는 게 아니라 LSB부터 하나씩 이렇게 순서로 넣어가면서 바로 다른 코드로 변환하는 그런 기계를 만드는 겁니다. 또는 우리 자판기, 예를 들어서 50원짜리 음료수를 시키려고 하는데 우리가 100원짜리 동전을 넣었으면 50원 거스름돈을 내준다든지 또는 10원짜리를 넣는다면 5개의 10원짜리가 들어오도록 기다린다든지 그죠? 이런 처리를 하는 기계 또는 우리 신호등처럼 빨간불 다음에 노란불, 노란불 다음에 녹색, 녹색 다음에 다시 노란불 뭐 이런 식의 어떤 등의 색깔이 순서대로 바뀌는 거 이런 거 만들어주는 회로 또는 우리 마이크로 프로세서도 FSM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명령어를 주면 그 명령어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처리되는 그 시퀀서 제어하는 게 바로 FSM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FSM을 우리가 이제 베릴로그로 코딩할 때는 비헤이브럴 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상태 만드는 거는 조합 논리로 그리고 현재 다음 상태를 이 앱 조합 논리로 다음 상태를 만들어주면 이걸 갖다가 저장하는 거는 프리플랍에 저장했다가 이 저장된 값을 다음 클락이 들어올 때 현재 상태로서 피드백에서 사용하게 되겠죠. 그럴 때 이 always 문장을 가지고 우리가 메모리에 저장하는 거 구현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저번에 봤던 것처럼 밀리 타입의 FSM은 입력이 들어오고 요 아까 next state를 프리플랍에 저장했다가 다음 클락에서 현재 상태로 피드백에서 받겠죠. 자, 그래갖고 다음 상태를 만들어서 다시 클락에서 저장시키고 자, 그럴 때 입력과 상태, 현재 상태 값을 이용해서 다음 상태와 출력을 동시에 만들어내는 걸 조합 논리에서 만들어내는 게 밀리 타입이고요. 거기에 반해서 이 저장된 상태 값만 가지고 이용해서 아웃풋을 만들어낼 때는 move 타입의 FSM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출력이 입력 변화에 즉각 출력의 변화가 나타나겠죠. 이 밀리 타입은. 거기에 반해서 move 타입은 클락이 들어오고 나서 안정된 상태 값만 이용해 갖고 출력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출력이 move 타입이 굉장히 안정적이겠죠. 그래서 서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입력의 변화에 따라서 곧장 출력이 변화돼서 나오는 밀리 타입에 반해서 move 타입은 클락이 들어오고 난 뒤에 이 출력이 변화가 돼서 나오기 때문에 조금 속도가 느리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조합 논리를 가진 FSM 부분을 보면 자, 우리가 두 가지 always 블록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게 뭐냐면 조합 논리를 구현하는 그러니까 다음 상태를 만들어내는 조합 논리 부분이 있겠죠. 밀리 타입은 동시에 다음 상태와 마찬가지로 뭘 만들어냅니까? 아웃풋도 여기서 조합 논리에서 아웃풋과 넥스트 스테이트와 아웃풋을 동시에 만들어내야 되죠. move 타입은 이것만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상태 값에서 출력을 만들어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밀리 타입이기 때문에 다음 상태와 동시에 아웃풋도 만들어내고 있죠. 자, 그럴 때 여기서 케이스문에 어떤 조건을 만족할 때, 실행할 때 우리가 보통 이 비긴 엔드가 없었죠. 그런데 여기는 뭡니까? 다음 상태와 아웃풋을 동시에 만들게 돼서 스테이트먼트 여러 개 있을 때는 블록을 표시하는 비긴 엔드가 나와야 됩니다. 이 문장이 하나밖에 없으면 비긴 엔드가 필요 없지만 여기는 두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begin end로 묶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뭡니까? 조합 논리 구현하기 위해서는 조합 논리 입력, 즉 여기서는 입력이 A, B가 들어오는 거로 지금 가정하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리셋은 뭡니까? 리셋은 우리가 상태를 저장할 때 프리플랍을 이용하잖아요. 프리플랍은 이제 포제지 클락인데 프리플랍의 초기 값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리셋이 걸린 시스템 처음 동작할 때 리셋이 걸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초기 값으로 만들어주는 게 바로 리셋 입력입니다. 그래서 FSM에서 반드시 리셋 입력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리셋이 들어오면 0의 상태로 보내는 거죠. 자, 그리고 리셋이 아니고 클락의 라이징 엣지가 주어지면 아까 만들어 놓은 그 조합 논리에서 만들어 놓은 next state를 저장시켜 놓죠. 그리고 나서 다음 클락에서 이 값을 갖다가 다시 조합 논리의 입력으로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 밀리 타입에서는 아웃풋과 넥스트 스테이트를 동시에 만들어내는데 그 아웃풋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always block 내에서 값을 저장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레지스타로 선언했습니다. move 타입 같으면 우리가 continuous assignment를 가지고 그냥 출력을 내주면 되기 때문에 wire라고 그냥 레지스터라고 선언 안 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 자, 입력이 변화하면 A, B, 그 다음에 state, 그죠? 조합 논리의 입력이 A, B, X가 이제 A, B라는 입력이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state 값 들어오면 요게 변화하면 자, 0 상태에서 요거 의미는 뭡니까? 다음 요거는 이제 하나의 예를 든 건데요. A가 1이 들어오면 요게 next state로 들어가죠. 즉 뭡니까? 00 상태에서 A가 1이 들어오면 계속 00 상태에 있는다는 뜻이고 A가 0이 들어오면 뭡니까? 00 상태에서 01 상태로 이제 01 상태에 next state 들어가잖아요. 자, 그래서 00에서는 0이 들어오면 01 상태로 간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코딩하면 됩니다. 아웃풋은 A하고 B의 AND로서 출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01 상태에 일단 아웃풋이 그냥 무조건 이제 0이 나가는 거고 요거는 뭡니까? 이 컨디셔널 오퍼레이터가 아니고 그냥 뭡니까? 그냥 1제로 주니까 0일 상태에서는 무조건 뭡니까? 1제로 간다는 거죠. 자, 요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듯이 초기 값 주는 거, 리셋이 걸렸을 때, 그 다음에 리셋이 아니고 클락이 들어왔을 때는 뭡니까? 아까 그 조합 논리에서 만든 next state를 프리플랍에 저장시켜 놓는 거죠. 여기서는 또 다 뭘 주고 있습니까? 시퀀셜 로직은 다 non-blocking assignment를 주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조합 논리 구현할 때는 뭐를 주라고 그랬어요? 블로킹 어사이먼트 쓰라고 그랬죠. 이거는 가이드라인 저번에 얘기할 때 다 설명을 드렸죠. 자, 그리고 자, 요거는 요 두 개 있는 거는 아웃풋을 여기서 만들어 준 거는 밀리 타입의 머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되게 아까 했던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뭡니까? 아까는 밀리 타입이고, 밀리 타입은 아까 따로 있었죠. always 블록이 여기처럼 조합 논리 구현하는 always 블록, 그 다음에 프리플랍에 저장하는 always 블록 이렇게 두 개가 있었지만 move 타입은 이렇게 하나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move 타입은 자 뭡니까? 클락이 들어오면 클락이 들어오면 바로 뭡니까? 요게 뭐죠? next state를 만드는 거죠. 리셋이면 그냥 00 상태로 만들고 그 다음에 00 상태면 요게 상태를 저장하면서 동시에 뭡니까? 요게 노드죠. next state, present state, next state를 만들면서 동시에 뭡니까? 요 state로 옮겨갔죠. 왜냐면 왜? 여기에 non-blocking assignment를 썼으니까 지금 당장 아니죠. next state로 넘겨주는 값, 즉 뭡니까? A가 1이 들어왔으면 00 상태로, 0이 들어왔으면 01 상태로,
옮겨줄 거라고 쉐줄링 시켰죠. 이렇게 다음 상태로 만들 걸 주고, 그 다음에 A하고 B의 AND를 아까 출력이 영영 상태에서 이렇게 A and B를 출력을 준다고 그랬으니까, 요것도 뭡니까? 다음 상태로 만들 것을 쉐줄링 하면서 아웃풋도 요 값으로 쉐줄링 시켰죠. 그리고 나서 다음 클락이 주어지면 실제로 다음 클락에서 요게 값이 바뀌고 아웃풋도 다음 상태 값에 아웃풋이 나오겠죠. 그래서 move 타입에서는 always 블록 하나 가지고 요게 next state를 present state로 저장하고 그 다음 present state에서 요 계산된 결과 아웃풋을 만들어주는 걸 갖다가 내주는 이런 형태로 우리가 한 개의 always 블록 가지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까처럼 always 블록을 next state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상태 값을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continuous assignment를 하나 이용해 가지고 어떤 상태에서 각 상태에서 내주는 출력값을 내주는 형태로 계산하고, 이거는 좀 이따가 우리가 예제로서 보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처럼 always 블록 2개 쓰고 continuous assignment 써가지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를 써가지고 2개를 한꺼번에 처리하게끔 또 할 수 있습니다. 이게 move 타입일 때는. 자, 이제 하나의 실제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홀수에 1이 들어오는 걸 감지하는 겁니다. 직렬로 데이터가 10, 10, 10 이렇게 직렬로 쭉 들어옵니다. 그럴 때, 자, 리셋은 아까 뭡니까? 초기 상태로. 우리가 아무것도 데이터를 안 받았을 때는 뭡니까? 0개의 1이 들어왔을 때는 뭡니까? 우리 even 상태에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리셋이 걸리면 even 상태에 있도록 탁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0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뭐예요? 1이 안 들어왔으니까 0도 1이 하나도 없는 상태도 even 상태죠. 그래서 0만 들어왔다면 even 상태에 계속 머물겠죠. 0이 들어오면 계속 even 상태에 머물다가 처음으로 1이 들어오면 홀수 상태로 가겠죠. 그죠? out 상태로 갑니다. out 상태. 그리고 다시 out 상태에서 지금 홀수에 1이 들어와 있는데 1이 들어오면 뭡니까? even 상태로 가죠. 자, 그러면서 자 홀수 짝수계에 1이 들어왔는데 1이 들어와가지고 홀수계로 가면서 출력을 동시에 만들어주는 건 뭡니까? 밀리 타입이죠. 그죠? 자, 이렇게 우리가 회로를 설계할 수도 있고, 또는 여기 있는 것처럼, 자, 홀수계에서, 짝수계에서, 요 노드에서 출력 0을 계속 만들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요 홀수 상태가 하고 여기서 1을 계속 내줘. 이렇게 노드에서 출력을 만들어준다고 하면 우리가 회로를 이렇게 설계하면 되겠죠. 자, 리셋이 걸리면 even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출력이 0이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출력이 동시에 나옵니다. 여기서는 출력이 안 나오죠. even 상태에서 자, 리셋이 걸렸는데 출력은 안 나오죠. 출력은 언제 나옵니까? 입력이 들어오면 그때 출력이 나오니까 리셋이 걸렸을 때는 출력이 안 나오겠죠. 자,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리셋이 걸리면 even 상태에 왔죠. 그러니까 출력이 0이 나옵니다. 그죠? 노드에서 출력이 나오니까. 그리고 0이 들어오면 계속 even 상태에 있죠. 그리고 출력이 0이 나오고. 그 다음 1이 들어오면 홀수 상태로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홀수에서 1이라는 출력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노드에서 출력이 나오는 겁니다. 요 브랜치, 가지에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계속 0이 들어오면 홀수 상태인데 계속 0이 들어오면 홀수 상태 계속 있을 거고, even 상태에서 0이 계속 들어오면 even 상태 계속 있겠죠. 홀수 상태인데 1이 들어오면 이제 짝수계가 됐죠. 그래서 even 상태가 되겠죠. 짝수 상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로 주어진 게 있으면 이걸 갖다가 이렇게 스테이트 다이그램이라고 하죠. 스테이트 다이그램을 갖다가 여러분 그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걸 갖다가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디지털 논리 회로 시간에 공부했던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회로 설계한다면, 자, 그 상태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한 비트 가지고 우리가 상태를 나타낼 수 있겠죠. 자, 현재 상태가 0이면 짝수 상태, 1이면 홀수 상태. 자, 네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네 가지 조건이 조합이 필요하죠. A의 현재 한 비트, 그 다음에
입력 한 비트가 들어오니까 두 비트가 필요하죠. 자, 그러니까 네 가지 조합이 나오죠. 00, 01, 10, 11. 자, 그래서 이거는 무슨 뜻인가? 짝수 상태에서 0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다음 상태 뭐가 됩니까? 예, 짝수 상태로 계속 가야 되겠죠. 짝수 상태에서 1이 들어오면 홀수 상태로 가죠. 자, 1에서 0이 들어오면 예, 홀수 상태, 1에서 1이 들어오면 짝수 상태. 자, 다음 상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자, 밀리 타입, 무어 타입에 대해서 출력이 달라지겠죠. 왜냐하면, 자, 무어 타입 같으면, 상태에서, 노드에서 출력이 나오니까, 0 상태에서 0이 나오고, 0 상태에서 0이 나오고, 그죠? 1 상태에서 1이 나오고, 1 상태에서 1이 나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나오겠지만, 밀리 타입은 어떻게 됩니까? 0에서 0 상태, 0에서 0이 들어오면 0 상태로 가고 출력은 뭐가 나옵니까? 0이죠. 예, 짝수 상태니까. 그 다음에 0 상태에서 1이 들어오면 뭡니까? 1 상태로 홀수 상태로 가면서 출력 1이 나오죠. 그죠? 브랜치에서. 그 다음에 1에서 0가 들어오면 뭡니까? 예, 계속 홀수 상태에 계속 머물고 무어 같으면 그냥 1이 나오지만 밀리 같은 겁니까? 1에서 0가 들어오면 1의 상태로 가면서 출력도 1이 나오죠. 그죠? 가지가 되니까. 그래서 무언냐 밀리타에서 이 next state는 똑같지만 output은 달라집니다. 그죠? 이거는 가지에서 생긴 거고, 이거는 노드에서 생긴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상태도로부터 상태표를 만들 수가 있죠. 상태표를 만들면 우리가 회로를 이제 설계할 수 있죠. 자, 예를 들어서 D 프리플랍 가지고 설계하라고 그랬다면, 자, 우리가 A에서 A로 천이 되기 위해서 D 입력에 뭐가 들어야 되는가 이제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야 되겠죠. 0에서 0이면 뭔가 우리가 D 프리플랍일 때는 바로 이 바뀐 값, 그죠? next state 값이 바로 클락이 들어오면 요 값이 바로 요 값으로 뭡니까? 바로 요 값이 이 프리플랍에 바뀐 요 입력 프리플랍에 요 값이 들어오면 클락이 들어오면 요 값이 바로 요 next state로 나타나겠죠. 그죠? 그래서 프리플랍의 입력으로 요 입력인데 next state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죠? 요 next state를 만들어주기 위한 요 입력은 바로 요 값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t 프리플랍 쓰게 되면 뭡니까? 요 값이 요렇게 바뀌 지금 현재 요 값이 00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뭡니까? t 프리플랍은 그대로 t 프리플랍은 뭡니까? 0에서 0일 때 값이 안 바뀌었을 때 t 값이 0이고 이렇게 0에서 1로 바뀌었죠. 그러면 값이 바뀔 때 트랜지션이 있을 때는 t 값 1 넣어줘야 되죠. d 프리플랍은 그냥 요 값, 그죠? next state 값에 바로 d 프리플랍에 여기 인가되는 값을 넣어주면 되고 t 프리플랍은 a하고 a 플러스 값을 봤을 때 값이 바뀌면 1, 값이 안 바뀌면 여기처럼 1에서 1이면 값이 안 바뀌었죠. 그럼 0을 넣어주면 되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설계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죠. 이거 프리플랍 한 비트 있으면 되고, 그죠? A, 요 현재 상태값 냈던 중에 한 비트만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아웃풋은 자, 먼저 요거부터 해봅시다. 무어 타입, 요겁니다. 다음 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D 프리플랍의 입력값은 뭡니까? 여기 서로 다른 입력이 들어올 때만 1이라는 출력이 나오면 되니까, 그죠? 여기 입력이 들어오면 되니까, 뭐면 되겠습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A하고 X에 익스클루시브 하죠. 서로 다른 입력이 들어올 때, 프리플랍에다가 1을 인가해주면 되니까, 그죠? 여기 1 인가해주니까, D하고, 요게 X죠? A죠? A하고 X에 exclusive를 갖다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출력은 뭡니까? 무어 타입의 출력은 뭡니까? 요때 1이 나오면 되니까 뭐죠? A 값. X하고 상관없이 A 값이 1이면 1이라고 내주면 되죠. 그래서 뭡니까? 프리플랍에 저장된 A 값이 바로 Y1으로 그냥 출력을 내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냥 요게 아무 연결 없이 그냥 A하고 Y1을 그냥 바로 구리선으로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거기에 반해서 밀리 타입은 자, next state는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마찬가지로 이거는 똑같죠. A exclusive X를 넣어주면 돼요. 만약에 T 프리플랍 스탁하면 X만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죠.
만약에 D 프리플랍 썼다면 A하고 X, A하고 요 X하고의 익스클루시브한 걸 갖다 여기다가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Y2는 뭡니까? Y2는 여기 보시면 밀리 타입일 때는 뭡니까? 아까 서로 다른 입력이 들어올 때 1이란 출력을 만들어줘야 되죠. 그래서 뭡니까? 여기에 A하고 X의 익스클루시브 행을 갖다가 요 Y2에다 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개 다 DA도 A하고 X의 익스클루시브하고 그 다음에 Y2도 A하고 X의 익스클루시브니까 이 익스클루시브 게이트 하나만 써가지고 그죠? Y2로 만들 출력을 내두고 되고 요걸 다시 D 프리플랍의 입력으로 넣어주면 되겠죠. 자, 우리가 보통 이제 밀리 타입하고 무어 타입으로 우리가 설계를 하게 되면 보통 무어 타입일 때가 밀리 타입보다는 노드 수가 많아집니다. 노드 수가 많아진다는 건 그만큼 뭐죠? 프리플랍 개수가 많아지겠죠.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자, 여기 있는 것처럼 A, B, C에서 D로 이렇게 전이되는 게 만약에 있다고 그럽시다. 그럴 때 이 출력이 다 뭡니까? 00이든 01이든 10든 11이든 다 같은 출력 01을 내주죠. 그죠? 이런 경우는 밀리 타입이나 무어 타입이나 똑같은 노드 개수가 생깁니다. 왜? 자, 왜냐하면 무어 타입은 노드에서 출력을 01이라는 출력을 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같은 출력이니까 공통되는 출력을 다 뭡니까? 여기 노드에다 그냥 넣어놓고 트랜지션만 01일 때, 0010일 때, 그 다음 11일 때 이렇게 해주면 되니까 요거의 노드 개수나 요거의 노드 개수는 같죠. 이거는 왜냐하면 같은 출력을 이 트랜지션에서 같은 출력을 내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기와 같이 봅시다. 여기서는 01일 11일 때는 11이라는 출력을 내주지만 0010일 때 00이라는 출력이 서로 다른 출력이죠. 가지, 이 가지를 가질 때하고 이 가지를 가질 때하고 이 가지를 가질 때 이렇게 출력이 서로 다를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요 출력을 갖다가 노드에서 출력이 나도록 만들어야 되니까 11이라는 출력하고 00이라는 출력을 내줘야 되니까 이렇게 11을 내주는 출력, 00을 내주는 출력 두 개를 우리가 분리시켜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요 D 노드 하나가 노드 두 개로 바뀌었죠. 월스트 케이스는 뭡니까? 이 가지 0010 가질 때 이게마다 출력이 다 다르다 하면 뭡니까? 이게 다른 출력에 해당되는 노드를 우리가 분리시켜야 되니까 4개의 월스트 케이스 4개의 출력까지 나올 수 있겠죠. 가지가 4가지가 나오는 여기 0010일 때 가지가 또 있고 이렇게 하니까 그죠. 그래서 이 가지에 해당되는 지금 여기서는 여기 3개 노드니까 월스트한 케이스는 뭐고 여기에 출력이 10였다 그럽시다. 그러면 10라는 출력을 내주는 거, 그 다음 00이라는 출력을 내주는 거, 그 다음 11이라는 출력 내주는 이렇게 해서 이 가지마다 뭡니까? 노드가 새로 생겨야 되겠죠. 그래서 무어 타입으로 만들게 되면 밀리 타입보다는 항상 노드 수가 더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노드 수가 더 늘어난다는 것은 상태 수가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프리플랍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그 오페러티 체크를 갖다가 우리가 무어 타입으로 한번 설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것처럼 in과 클락과 리셋은 입력이고 그 다음 아웃풋은 요 아웃은 출력입니다. 자, 그럴 때 요거는 내부 변수죠. 현재 상태값, 다음 상태값 저장하는 거. 여기서는 지금 뭡니까? 상태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한 비트, 그죠? 상태값은 한 비트로 나타내면 되니까 그냥 뭡니까? 레지스터, 한 비트만 있으면 됩니다, 그죠? 0, 1, 두 개 값밖에 안 갔잖아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항상 그 FSM을 설계할 때는 상태값을 0, 1 이렇게 이진수로 저장하기보다는 이렇게 심볼로서 S0는 0이고 S1은 1이다. 이렇게 심볼로서 우리가 저장해 놓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S0가 even 상태고 S1이 홀수 상태, odd 상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베를로그로 프로그램 짤 때는 자, 모듈로 시작해갖고 적당한 이름을 주시고, 그 다음 입출력을 선언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상태에
심볼 값을 이렇게 파라메터로서 우리가 보통 주는데, 파라메터는 우리가 보통 대문자로 주라고 그랬죠. 자, 그리고 나서 다음 상태는 조합 논리를 구현하는 부분이죠. 조합 논리 구현하는 부분을 always 블록으로, 자, in state reset 값이 바뀌면 실행되는데, 자, reset 값이 들어오면 상태 값을 초기 상태 S0로 보내고요. reset 값이 아니고 뭡니까? in이나 state가 바뀌어서 실행하게 되면 뭡니까? S0면 입력이 1이 들어오면 S1으로 보내고, 0이 들어오면 S0로 보내고, S1 상태에서는 1이 들어오면 S0로 보내고, 0이 들어오면 S1. 이건 아까 요 타이밍 요거 보고서 요거대로 그냥 우리가 지금 무어 타입을 구현하고 있으니까 요거 0의 상태에서 0이 들어오면 0의 상태로 가고, 0의 상태에서 1이 들어오면 1의 상태로 가고, 그죠? 그 다음에 1의 상태에서 0이 들어오면 1에 머물고, 그 다음 1의 상태에서 1이 들어오면 0의 상태로 가고, 그냥 요거대로 그냥 코딩한 거죠. 그죠? 그거밖에 없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조합 논리 구현한 겁니다. next state를 만드는 로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요거는 뭡니까? 리셋이 들어오면 초기 상태로 만들고, 그 다음에 뭡니까? 클락이 들어오면 뭡니까? 아까 다음 조합 논리에서 만들어 놓은 next state를 다음 클락에서 현재 상태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프리플랍에 저장시키는 거죠. 이건 프리플랍을 구현하는 부분, state register, 프리플랍을 구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조합 논리, 우리가 무어 모신일 때는, 자, 이거는 뭡니까? 출력이 뭡니까? 여기 의미가 뭐죠? 스테이트 값을 출력을 바로 아웃풋을 하고 있죠. 아까 뭡니까? 제로, 스테이트 값이 even 상태면 제로 상태죠. 제로 상태니까 제로 출력을 내주죠. 그 다음에 홀수 상태면, 상태면 1이란 그 값을 갖죠. 그죠? 1의 상태죠. 1의 상태니까 출력을 1을 내주죠. 아웃풋을. 그래서 상태 값이 아까 0이면 even 상태면 0의 상태라고 해요. 아까 우리가 상수문, 파라미터문 선언했잖아요. 그래서 상수값, 상태 값이 바로 출력이 되죠. 그죠? 0의 상태는 0의 출력을 내주고, 1의 상태는 1의 출력을 내주죠. 아까 바로 요거잖아요. 그죠? 0의 상태는, 즉, 0의 상태는 0의 출력이고, 여기 0 상태죠. 상태, 1이 상태일 때 1이라는 출력을 내주죠. 자, 이제 조금 이제 복잡한 회로를 갖다가 이제 설계합니다. 아까는 그냥 아주 간단했는데, 자, 이거는 뭐냐면 연속해서 들어오는 두 비트를 검출하는 회로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00, 11 요걸 검출하는. 요럴 때 디텍트 출력이죠. 디텍터가 1이 되도록 설계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만들 수 있어야 되겠죠. 자, 00상 여기 이제 요거는 상태가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서 몇 비트가 필요합니까? 아까는 한 비트만 있으면 됐지만 지금은 3비트가 필요하죠. 그죠? 5개, 4개까지는 2비트가 있으면 되고, 5개에서 8개까지는 뭡니까? 3비트가 필요하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상태 값 저장을 현재 상태, 다음 상태. 요거는 3비트가 필요합니다. 그죠? register to 0.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리셋이, 여기 리셋을 그림을 이제 빼놨는데요. 리셋이 걸리게 되면, 리셋은 리셋 언더바 n입니다. 자, 저번에 가이드라인 얘기할 때 얘기했죠. 언더바 n이 붙으면 액티브 low, 0이 들어오면 리셋이 걸리는 신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리셋 n바 요 그림에 생략되어 있지만 여기에 리셋 n이 들어오면 아이들 상태로 들어오겠죠. 자, 아이들 상태에 있을 때, 자, 처음에 1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첫 번째 1이 들어온 상태. 그 다음에 0이 들어오면 첫 번째 0이 들어온 상태. 아직까지 검출을 할 필요 없죠. 00, 두 개가 연이어 들어와야 되니까. 자, 처음 1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또 1이 들어왔으면 연이어 1이 들어왔죠. 두 번째 1이 들어온 거죠. 한 개, 두 개, 연이어서 들어왔죠. 그래서 뭡니까? 요 2, 1, 요 노드에, 이게 지금 우리가 무어 타입으로 설계하니까 여기에서 출력 1이 나와야 되죠. 요 노드에서. 마찬가지로 0, 두 번째 0 들어온 거. 여기서도
검출이 1이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연이어서 1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처음 1이 들어오고 0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뭡니까? 첫 번째 0이, 잘못됐죠. 네, 첫 번째 1이 들어와서, 그 다음에 0이 들어오면 첫 번째 0이 들어온 상태로 가야 되겠죠. 첫 번째 0이 들어온 상태에서 1이 들어오면 첫 번째 1이 들어온 상태로 가야 되겠죠. 자, 그리고 두 개, 이제 1이 연이어 들어왔어요. 네, 그리고 나서 0이 들어오면 첫 번째 0이 들어온 상태로 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계속 1이 들어오면, 두 개 1이 연이어 들어왔죠. 계속 1이 들어오면, 오버래핑 돼서 검출하는 게, 이걸 우리 오버래핑 해서 출력을 내준다 이랍니다. 즉 1이 들어오면 첫 번째, 두 번째에서 검출된 1이 나왔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또 1이 들어왔죠. 요래서 검출할 때는 오버래핑 돼서 검출한다고 그럽니다. 자, 이 오버래핑 돼서 검출하는 예죠. 이거는. 자, 그리고 0도 마찬가지죠. 두 개 연이어서 0을 검출했는데 또 0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연이어서 계속 검출하는 거죠. 자, 그러다가 0, 0, 0 들어왔는데 갑자기 이제 뭡니까? 1이 들어왔으면 첫 번째 1이 들어온 상태로 보내면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이 상태도만 우리가 만들 수 있으면 여러분들 이제 프로그램 하는 거는 아주 누수떡먹기죠. 자, 무슨 뜻입니까? 아까 얘기했습니다. 클락이 들어오고요, 리셋이 들어오고요, 데이터가 들어오고, 데이터가 들어오고, 입력 데이터, 그 다음에 검출, 출력이죠. 자, 그럴 때 아까 우리가 여기 있는 것처럼 continuous assignment를 쓰기 때문에 여기 detect를 모르겠습니까? 그냥 while로 그냥 쓰는 데 있죠. while 선언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입력 클락 리셋은 이 while로도 마찬가지로 됐죠. 자, 아까 얘기했죠. 파라메타로 우리가 심볼로서 이걸 여기 있는 거죠. 000 상태, 요거는 010 상태, 이렇게 우리가 이진수로 기억하는 것보다는 아이들 상태, 1 언더바 0 상태, 1 언더바 1 상태, 이렇게 심볼로서 기억하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000 상태야. 0는 001 상태, 1은 010 상태, 이렇게 파라메터로 가지고 우리가 이제 심볼로서 상태를 줬고요. 자, 그 다음에 next, 아까 상태값, 이거는 이제 내부 변수죠. 내부에서 사용하는 변수, state, 현재 상태, 다음 상태. 자, 그리고 요거는 뭡니까? 요거부터 할까요? 다음 상태를 만들어주는 조합 논리죠. 그러면 state와 데이터 in. 여기다가 아까는 뭡니까? 여기다 리셋을 감지하고 리셋을 처리해주는 부분이 있어도 되고, 요 두 중에 하나만 여기서 그냥 리셋을 보통 처리해주면 좋습니다. 양쪽에 다 리셋을 처리해줘도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는 뭡니까? 자, 여기서 요거 중요하죠. 요거는 뭡니까? next state에, 자, 요게 요 조건을 제외한 조건에서는 요렇게 하면 요게 이제 디폴트로 요게 실행이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해야 뭐가 안 생긴다고 그랬어요. 렛치 프로블럼이 안 생긴다고 그랬어요. 조합 논리로서 구현됩니다. 근데 만약 이게 이 한 줄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8가지 경우 중에 요 5가지 경우만 쓰고 나머지 3가지 경우는 얘가 뭔가 지정해 준 게 없으니까 그때의 값을 우리가 저장하는 렛치가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렛치 프로블럼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디폴트 값을 이렇게 주시면 렛치 문제가 안 생기고 조합 논리로서 구현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뭡니까? 아이들 상태에서 데이터, 입력 데이터가 1이면 어디로 갑니까? 1이면 요 상태로 가죠. 1으로 가고, 0이면 어디로 갑니까? 10로 가죠. 맨 마지막 한번 볼까요? 20는 20에서 0이 들어오면 어디로 갑니까? 0이 들어오면 계속 요 0이 들어오면 20에 머물고, 1이 들어오면 11에 머물죠. 11으로 가야 되죠. 11, 이쪽으로 가야 되죠. 자, 이렇게 요 타이밍도로 요걸 구현했죠. 그리고 이제 이 next state를 이제 다음 클락에서의 현재 상태로 저장하기 위한 플립플랍을 구현하는 부분이 오게 되겠죠. 자, 일단 리셋이 걸리면
요게 뭡니까? 느낌표가 있으면 요거는 뭡니까? 0이 들어왔을 때 요게 true가 되겠죠. 그래서 idle, 리셋이 걸렸을 때 idle 상태에 머물도록 만드는 거죠. 자, 그렇지 않고 else라는 건 뭡니까? 포지티브 엣지에 클락이 들어왔다는 뜻이죠. 그때는 이제 어디로 갑니까? 아까 여기서 만들어 놓은 이 next 값을 메모리에 프리플랍에 저장시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출력은 뭡니까? 이렇게 이제 하면 됩니다. 상태 값이 언제 이 상태가 5개 있는데 to 0 상태가 자, 요 next status 계산된 이 state가 to 0에 이 상태에 있거나 오하죠. 상태가 또 뭡니까? to 1 상태. 여기 있거나 여기 있을 때 출력을 오화 조건이죠. 요 조건이나 요 조건에 있을 때 디텍트가 1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좀 돼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줘도 되고 아까처럼 요 안에 아까 우리 봤던 예제처럼 자, 요거 프리플랍 저장하는 건 그대로 하고요. 여기서 요 자리를 뭔가 reset and 포제지 클락이라고 요 자리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으면서 요거 계산하면서 동시에 뭡니까? 요때 나머지 여기선 디텍트 0 요 경우 다 디텍트 0, 디텍트 0, 디텍트 0, 디텍트 아닙니다. 여기 디텍트 0, 여기 디텍트 1, 디텍트 0, 디텍트 1, 디텍트 1, 그 다음에 여기선 디텍트 0라고 요거 남블록 어사이먼트 넣어갖고 아까처럼 이렇게 넣으면 여기 필요 없겠죠. 자, 그러면 그때는 뭡니까? 요 안에 이 프로시저 블록에다가 안에서 이 디텍트를 만들어 줬기 때문에 그때는 요 디텍트를 뭐로 선언해야 되겠습니까? 레지스터로 선언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한 개의 always 블록 요 안에다가 블록에다가 next state를 만들면서 막바로 디텍트를 출력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always 블록 두 개에다가 continuous assignment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쉽죠. 자, 그래갖고 요걸 갖다가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돌리게 되면 이렇게 자, 클락을 이렇게 주고 리셋을 여기다가 걸고 데이터 인을 갖다가 이렇게 줬다고 하면 자, 어떻게 됩니까? 일단 리셋이 걸리면 여기서부터 이제 동작을 시작하는 거죠. 아이들 상태에 이제 시작합니다. 그때 클락 엣지에서 뭐가 들어왔습니까? 첫 번째 1, 그 다음에 뭡니까? 두 번째 엣지에서 뭐 0이 들어왔으니까 요 첫 번째 1이 들어왔으니까 어떤 상태가 있습니까? 상태 값을 보니까 첫 번째 1이 들어온 상태로 가 있죠. 그죠? 요 1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요 엣지에서 데이터 N이 첫 번째 1이 들어왔죠. 그 다음 두 번째 1에서 뭐가 들어왔습니까? 0이 들어왔으니까 첫 번째 0이 들어온 상태로 다시 갔죠. 자, 그 다음에 0이 들어오고 또 0이 들어왔죠. 자, 여기서 이제 뭡니까? 검출. 0이 동시에 들어왔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여기 세 번째 0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1, 0 들어갔고 여기서 첫 번째 0이 들어왔고 첫 번째 연이어서 00이 들어왔고 그 다음 또 0이 3개가 0이 연이어서 3개가 들어왔으니까 두 번째 또 0이 2, 0, 2, 0 두 개 검출됐기 때문에 펄스가 폭이 2개 펄스 폭으로 나왔죠. 여기서 여기까지 그죠? 요거 요 폭만큼 나왔죠. 자,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클락에 첫 번째 1, 1, 1이 들어왔어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1이 연이어서 들어왔죠. 그래서 디텍트 나왔죠. 그 다음에 0으로 떨어졌으니까 여기서 이제 디텍트 안 되죠. 1, 0. 첫 번째 0이 들어왔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동작되는 걸 우리가 잘 동작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것을 해서 수고했습니다.